자, 오늘은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이 영상은 운영 서버에 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쉘 지식 정도만 좀 아는 수준에서 끝낼 거기 때문에 뭔가 뭐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스크립팅을 작성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채널에는 이제 쉘 스크립팅 관련해가지고 배쉬라는 주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 채널의 이제 재생 목록인데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여기 이제 리눅스라고 재생 목록이 하나 있고 여기에 배쉬 관련해가지고 배쉬라기보다는 좀 부끄럽지만 거의 리눅스 명령어 수준에서 그냥 끝낸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조금 자기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재생 목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간단한 거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말 간단하게 리눅스에 붙어가지고 배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도커런 뭐 요 명령어 있는데요. 요 명령어를 그냥 입력을 하면은 도커로 우분투를 띄운 다음에 배쉬로 접속을 해서 뭔가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 도커를 꺼버리면 이 도커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은 이제 바로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없어지는 옵션이 이제 RM이라는 옵션인데, 이 RM 옵션까지 이제 붙여놔가지고 제가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우분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실행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권장드리는 부분은 이 윈도우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WSL 있죠. 네, WSL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분투 설치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해놨고, 자, 저는 이제 터미널을 이렇게 열고 창 최대한 다음에 아까 그 명령어 있죠? 네, 도커런 rm -i 쉘만 간단하게 이제 공부하고 싶을 때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분투 도커로 올린 우분투 안쪽에 이제 들어와 있고,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 도커에 보시면 우분투 지금 실행돼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커런 우분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우분투 안쪽에서 구동되는 이제 프로세스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윈도우 사용자라면은 WS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자, 개발자로서 운영 서버에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내가 노드 앱으로 구동시켰다. 노드 JS 계열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노드 앱을 구동시키는 방법. 자바 앱, 여기 자바 앱은 거의 통일됐죠? 예, 스프링부트 스프링부트를 이렇게 빌드하고 서버에 파일을 전송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뭔가 쉘 스크립트를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깊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미니 PC 같은 거 요즘 싸잖아요. 좀 이렇게 싼 거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분투 까시고 그거를 조금 이제 개인용 공부할 때 사용하는 이제 서버로 좀 쓰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앱 구동하는 것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엔진엑스 컴피그 만지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우분투 서버가 이제 마련이 됐고, 이제 거기에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일을 전송을 할 때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텐데, 이 SCP, 그러니까 SSH는 아시죠? 네. SSH는 아실 텐데, SSH를 이용한 그 SCP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CP를 SSH 카피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SCP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 노트북에서 혹은 이제 배포되어 있는 소스나 뭐 이런 서버들 있죠. 파일이 빌드된 그 서버에서
실제 운영을 해야 될 서버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scp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scp 명령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냥 스킵을 하고요. 왜 스킵을 하냐면은 요즘은 그 파일 업로드하는 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파일질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파일질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scp 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파일을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깃랩이나 깃헙 액션이나 뭐 젠킨스 뭐 이런 거 쓰면은 뭐 알아서 그냥 플러그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파일 전송 시 사용이 되는 scp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할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초창기 세팅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는 scp라는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환경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로그인을 했으면은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로파일, 환경 설정들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etc 프로파일은 시스템 전체, 그 서버 전체에 대한 거고 여기 이제 물결 표시 있죠,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거는 요거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루트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루트로 들어와 있죠. 예, 루트로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루트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ls 하면은 이제 뭔가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루트이기 때문에 이제 쭉 다 나오는데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cd 홈에 만들어지는데 이 우분투 계정이 하나 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cd 우분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들어왔으니까 루트로 가겠습니다. 루트는 좀 유일하게 이제 홈 디렉토리 밑에 있지 않고 그냥 루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물결 표시로 되어 있죠. 로그인한 사용자의 루트 폴더를 표시하는 게 이 물결 표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루트 계정으로 들어갔는데 내 계정의 루트 계정으로 이동하고 싶어 할 때도 이제 cd 이렇게 물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한 계정의 루트 폴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이제 pw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pwd를 쓰면은 지금 현재 내가 들어와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다 보여줍니다. 자, 슬러시 루트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우분투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으면은 슬러시 홈, 슬러시 우분투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활용을 하시고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ls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숨긴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숨긴 폴더가 있는데 얘네들까지 이제 조회를 하려면 목록 형태로 모두 보여줘. A라는 옵션입니다. 네, 하면은 이 숨긴 파일까지 보여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앞에 맨 첫 번째 글자에 점이 붙으면 얘가 숨긴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는 점이 붙으면은 그 파일이나 그 폴더는 숨김 처리 파일, 숨김 처리 폴더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만 더 키워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프로파일, 요 프로파일. 로그인한 사용자의 폴더 경로 안쪽에 있는 이 프로파일이 바로 그 로그인한 계정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vi 같은 걸로 프로파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vi가 설치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군요. cat 이렇게 하시면은 cat는 이제 요 파일 내용을 출력해 주는 명령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웬만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배쉬 RC라는 것도 한번 보죠. 배쉬 RC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이 많죠. 이렇게 스크립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프로파일에는. 그래서 프로파일을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배시 RC나 배시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닷 프로파일 하나 있었죠.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경로 패스.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이제 그 패스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 패스 잡느라고 뭐 그런 거 이용 많이 하시는데,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파일, 파일이 점 프로파일도 있고, 뭐 배시 R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무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패스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패스를,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했을 때, 패스를 꼭 잡아야 되는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때 뭔가 보안 툴을 구동을 시켰는데, 이제 그거를 패스를 잡아야 되는 케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패스를 잡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를 잡고 엑스포트를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패스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환경 변수로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엑스포트를 하는 경우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기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유용한 것이 이제 소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내가 뭔가 그 실행 파일을, 이 프로파일이라든지 배시 RC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바로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프로파일이 하나 있었죠. 자, 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이게 설정 파일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바로 반영시키고 싶으면은 소스 점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바로 수정된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퍼미션 바꾸기를 한번 볼게요. 퍼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일의 실행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보시죠. ls-li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가 바로 이제 퍼미션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rwx, rwx, rw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두 번째는 그룹. 요거를 보시면은 요 프로파일, 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은 나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이제 그룹은 읽기만 가능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마지막에 얻어일 거예요.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나도 아닌 애들, 나머지 애들은 이제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springboot.jar 파일을 이제 여기다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하고 딱 보시면은 이 X라는 부분이 실행 권한이거든요. 이 실행 권한이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터치가 되려나? VI도 없습니다. 일단 파일을 텍스트라고 한번 바꿔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est.txt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 기본 권한을 보면은 X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파일이에요. 윈도우로 치면은 exe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chmod 플러스 x 그리고 텍스트 이 x 실행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엔터를 치면은 자, 아무 변경이 없지만 ls-la 이렇게 쳐보면은 자, 여기 색깔도 좀 달라졌죠. 내가 x 실행 권한이 이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됐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로 뭔가 jar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서버에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하면은 아마 기본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R 있죠? 3개씩 읽으시면 됩니다. R이 4, 그 다음에 W가 2, 그 다음 X가 1이에요. 그럼 얘를 더해보세요. 6이죠. 4죠. 그래서 얘 권한은 6, 4, 4.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플러스로 줬을 때 chmod에서 플러스 x를 주게 되면 이제 개인 권한, 그룹 권한, 그 다음에 another 권한에 대해서 전부 실행 권한을 줬죠. 실행 권한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7이죠. 다 더하면 744로 줬다. 그러면은 로그인한 계정 사용자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플러스 X를 주게 되면은 그룹 권한, 개인 권한, 그 다음에 어더 권한에 대해서 모두 실행 권한을 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mod 플러스 X를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파일 업로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운영 계정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운영 계정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 권한은 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어더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줘야 이 실행 계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만든 파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비스 계정과 운영 계정을 이렇게 둘 다 실행되게끔 하려면은 이제 이런 옵션을 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룹 옵션을 주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자, 퍼미션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옮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SCP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게 아니죠. 네, 소스를 전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 서버에서 저쪽 서버로 이제 SCP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폴더에서 구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제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test.tx라는 파일을 이제 실행 권한까지 만들었고, 얘를 실제로 실행하는 디렉토리는 그 앱이라는 폴더에 옮긴 다음에 실행시키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mkdir 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앱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파란색이죠, 지금. 여기 앞에 D라고 적혀 있으면은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D라고 되어 있죠. 디렉 폴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st.txt 파일,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앱이라는 폴더로 옮기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move의 약자죠. 그래서 테스트, 얘를 앱이라는 폴더에 넣어줘. 그런데 파일 이름도 바꾸고 싶어. 그러면 테스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ls 조회를 해보면은 test.txt란 파일이 이제 없어졌죠. 이 파일이 앱이란 폴더로 들어가면서 제가 sh, 확장자를 sh로 바꿔버렸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cd 앱 ls-la 이렇게 해보면은 실행 권한, 퍼미션은 그대로 있으면서 앱 폴더에 test.sh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cp, 카피할 때 쓰는 명령어가 cp인데, cp보다는 move, mv를 더 많이 쓰거든요. 어차피 이제 옮긴 다음에 파일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mv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mv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test.sh가 되어 있죠. 확장자를 다시 테스트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도 move, mv를 쓰시면 됩니다. test.sh를 test.txt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름을 변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버에 올린 다음에 파일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자, 파일 목록 보기와 찾기 방금 했죠. ls 명령을 이용해서 목록으로 쭉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가 find 이거보다는 where is which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참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where is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파일을 찾아주고요. which는 실행 파일, 실행 파일만 찾아줍니다. 한번 볼게요. 자, where is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파일이라고 했죠. where is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sh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usr 빈의 sh 기본 쉘이죠. 본 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sh가 있는 경로를 이제 찾아줘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실행 파일만, 아까 전에 여기 실행 권한 X가 붙은 거, 실행 파일만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이제 which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find보다는 which나 where is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구동하기 위해서 자바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바 경로를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which, 자바 이렇게 해서 자바가 지금 리눅스 서버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apt 그 다음에 서치를 하기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업데이트. 이걸 해줘야 이제 서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pt search jdk로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jdk가 있는지 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jdk 헤드리스 21. 그래.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apt search 이제 jdk가 포함이 된 애들을 쭉 이제 패키지들을 찾고 그 다음에 21 버전만 이제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필요한 게 오픈jdk 21의 jdk의 헤드리스. 헤드리스는 이제 소스가 포함이 되지 않은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패키지명이 되니까 얘를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자바를 지금 한번 이제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pt get install 이렇게 헤드리스 하면 설치가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좀 기다려 보자고요. JDK 21 버전이 이제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자바 버전 하면은 21 버전이 설치가 됐죠. 근데 이렇게 패키지로 설치가 됐는데 자바가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시스템 관리자가 오픈 J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 풀어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쓰는 게 이제 위치 자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바가 USR 빈 자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고 여기 이제 따라가 보는 거죠. USR 빈 그 다음에 ls-la grep java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USR 빈 자바에 이렇게 소프트 링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 들어가야 자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etc alternatives java. alternatives 제가 나중에 스프링 부트 세팅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자바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SR 빈 자바에 자바 버전이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버 하나에 자바를 애플리케이션마다 이 JDK 버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1 깔았다가 17 깔았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바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위치를 쓰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파일 찾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 파일을 찾고자 하는 거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파인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파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터치, 제가 아까 전에도 터치를 썼었죠. 그러니까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제 터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압축하고 풀기, 요 부분. 압축하는 명령어를 외워야 돼? 네. 그래도 우분투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고, 그 파일을 압축을 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표시하면은 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앱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죠. 자, 이제 앱 폴더를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라는 게 있고요. 타르. 그 다음에 옵션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Z, 그 다음에 C, V, F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하나씩 옵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Z가 뭐냐? Z는 그 GG라는 이 타르를 압축을 하게 되면은 확장자를 이렇게 원래는 TAR로 줘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압축을 하겠다. 타르는 그냥 파일을 묶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제 파일 용량을 적게 더 압축을 해주는 거를 이제 GG라고 해요. zip.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타르로 묶을 때 이 Z 옵션이 없을 때는 타르까지만 붙이고 Z 옵션이 있으면 GG까지 붙여줍니다. 관례적으로. 그래서 Z는 압축까지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 있죠, C. 이 C는, 컬렉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컬렉트.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모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는 이 압축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서버 전송한 다음에 파일 풀 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압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V는 필요 없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저는 없애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뷰 보여주느라고 또 느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일이 압축되고 풀리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V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F, 파일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압축을 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 앱이라는 폴더를 압축을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다 됐고요. 보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temp.tar.gg라는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요 앱이란 폴더가 있으니까 앱이란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좀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예. 원래는 이제 이 타르 파일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무브 배웠죠. 맞아요. 무브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압축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다른 폴더에 압축을 풀 거예요. 근데 다른 폴더에 압축을 풀 거기 때문에 폴더를 미리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mkdir 템프라고 할게요.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폴더가 만들어졌고 이 템프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타르, 자, 아까 전에 G라고 했죠. G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G로 압축을 풀어야 되거든요. G. 그 다음에 풀 때는 X. 아마 익스트랙트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압축을 풀 파일을 적어줘야 되겠죠. 템프, 타르, 지를. 얘를 어디에 푸냐? 템프에 풀 거죠. 템프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옵션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대문자 C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까 띄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C가 바로 특정 폴더에 압축을 풀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폴더에 이 타르 파일을 풀겠다. X.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풀렸고요. ls. 네, 템프 안에 풀렸으니까 템프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템프 ls 치면은 우리가 압축을 할 때 앱이라는 폴더 통으로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묶인 채로 템프 폴더에 풀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에 내가 만든 파일을 압축을 해서 이제 보낼 때 타르 압축은 딱 요거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다른 명령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는 머릿속에 집어넣든 이렇게. 그래서 타르 G C F 타르 G X F V 모르셔도 돼요. 네. C하고 X만 외우면 되겠죠. C하고 X. 네. 그 다음에 압축 풀 때 폴더 옵션 마이너스 대문자 C 붙여주는 거. 여기까지만 암기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시거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압축은 여기서 끝낼게요. 예. 더 할 게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옵션 뭐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리다이렉트 파이프라인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영상 따로 보시고요. 요게 요 end라는 게 있어요. end 기호 명령줄 끝에 end라는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 자료 파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으니까요. 자, 여기 test.txt 파일이 이제 좀 실행 파일이죠. 예,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인데 뭐 실제로 실행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test.txt 하고 엔터를 치면 100% 에러가 나요. 뭐냐면은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상대 경로든 절대 경로든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wd를 치면은 루트 앱에 test.txt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앱에 test.tx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셔야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경로 이거 예. 절대 경로 귀찮으시면은 상대 경로로 현재 경로, 점은 이제 현재 경로를 얘기하죠. 현재 경로에서 test.txt 파일을 실행. 이렇게 상대 경로라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땡치면 이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종료가 됐는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배시, 커맨드 나 파운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니까 아무 메시지도 나오질 않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 그럼 상대 경로를 입력을 해가지고 실행되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죽이기 전까지는 사용자 눈에는 안 보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뒷단에서 실행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리눅스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AND. 간단하죠? 이렇게 AND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세스명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얘가 실제 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프로세스 돌아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그냥 실행되고 끝나는 거겠죠. 실행 끝나는데 얘를 그냥 실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의 프로세스 아이디, 얘를 PID라고 얘기를 하는데 PID를 이렇게 찍어주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뒷단에서 들어가고 있지만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바에서 스레드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쉘 스크립트를 뭐 깊게 공부한 게 아니라 운영 서버에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 것까지 알아내는데 필요한 쉘 명령어 지식들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